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오늘 제주 한승훈입니다. 제주도의 겨울 바다를 다니다 보면 곳곳에 많은 쓰레기가 보입니다. 제주 지역에서 수거한 해양 쓰레기는 2015년을 기점으로 해마다 10,000톤을 훌쩍 넘어서고 있는데요.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행정시에서 바다 환경 지킴이까지 채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거된 해양 쓰레기의 양도 놀랍지만 이를 수거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세금이 또 투입되고 있는 사실이 씁쓸한데요. 이대로 가면 청정 제주라는 말도 과거형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자, 그러면 7시 오늘 제주에서 준비한 주요 소식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제주시 갑선거구에서만 10명의 후보군이 거론되는 등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뉴스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최근 제주산 감귤 가격에 잇따른 약세를 보이자 행정당국이 비상대책을 수립했는데요. 짤막 대담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결의 노래이자 저항의 노래인 아리랑은 전국 각지에 존재하죠. 문화의 현장에서 구성진 가락의 제주 아리랑을 소개합니다. 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입니다. 먼저 SNS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영상부터 확인해 보시죠. 지난 11일 방송된 PD가 만난 사람에선 항생제 부작용으로 아들을 떠나보낸 유가족의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3살 어린이는 지난 8월 도내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에 숨졌고 교과수 감정 결과 항생제 부작용으로 판명됐습니다. 이 영상은 현재까지 3,100여 명에게 전달됐고 500여 명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재 유가족은 해당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는데요. 7시 오늘 제주에서는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병원 측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연락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제주의 시사 용어로 카지노업 갱신 허가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지노업 갱신 허가제란 카지노 신규 허가를 비롯해 소재지를 이전하거나 5년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주기적으로 심의를 거쳐 허가를 다시 내줄지 결정하는 제도인데요. 제주도가 마련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안에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제주엔 8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한 번 허가를 받으면 계속 영업할 수 있어 매출 신고 누락과 불법 마케팅의 문제 등이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2년 넘게 장기 계류 중인데요. 만약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귀포시에서 제주시 노형동으로 카지노 소재지를 이전하려는 드림타워가 첫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4월 치러지는 총선이 1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는데요. 제주시 갑선거구에선 자천 타천으로 10명의 후보군이 거론되며 벌써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나종훈 기자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예비후보는 선거 사무실을 마련해 현수막을 걸 수 있고 이름을 넣은 어깨띠나 옷을 입어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과 함께 명함도 돌릴 수 있습니다. 명함을 직접 배부하지 않고 차 유리창에 꽂아 넣거나 우편 투명함에 투영하는 경우는 위반이 됩니다. 가장 뜨거운 곳은 제주시 갑선거구입니다. 예비후보 등록을 가장 먼저 한 박희수 전 제주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공식 출사표를 던진 후보군만 구자원 자유한국당 제주시 갑 당협위원장과 고경실 전 제주시장, 김용철 회계사, 양기련 제주대 교수 등 모두 5명입니다. 고병수 정의당 도당위원장과 김영진 전 관광협회장, 장성철 바른미래당 도당위원장도 조만간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선거전에 나설 전망입니다. 이 선거구의 큰 변수는 현역인 강창일 의원의 출마 여부입니다. 불출마 땐 박원철 도의원의 출마도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 당에서 경선으로 후보를 거른다 해도 적어도 6명이 선거 본선에 나설 것으로 보여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역인 오영은 의원과 위성곤 의원이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제주시 을엔 차주용 대명교통 대표이사가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서귀포시엔 강경필 변호사가 출판 기념회를 통해 출마 의사를 밝힌 정도입니다. 특히 이번 총선은 미니 지방선거도 겸하고 있습니다. 별세한 허창옥, 윤춘광 의원과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임상필 의원 등 3자리가 공석입니다. 여기에 현역 도의원 4-5명이 총선 후보군으로 언급돼 결과에 따라 최대 8자리까지 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는데 도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다음 달 3일부터 시작됩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민간에서 추진하는 한림해상풍력발전 사업자가 내년 4월 공사에 들어가겠다며 사업 시행 승인을 신청했는데요. 제주도가 승인 절차를 밟고 있지만 발전기 용량조차 정해지지 않아 깜깜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가람 기자입니다. 한림읍 수원리 앞 가파도 면적 6배의 공유 수면에 발전 용량 100메가와트 규모로 추진하는 한림해상풍력 발전 사업. 2010년부터 추진됐지만 환경과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10년 가까이 착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최근 의견 수렴에 나서면서 사업 승인이 가시화됐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 개발 사업 시행 승인 신청에 대한 보완 작업이 마무리됐다는 겁니다. 문제는 변경이 불가피한 사업 내용으로 승인 절차를 밟는다는 겁니다. 열람공고에서는 4메가와트급 발전기를 제시했지만 사업자는 5.56메가와트급 발전기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제주도는 2017년 말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 시행 승인 신청에 대해 열람공고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만약 승인이 난 뒤 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의견 수렴을 거쳐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승인이 나면 변경 절차는 비교적 수월한 데다 수망풍력 발전 사업처럼 발전기 용량을 바꿔 발전 용량을 늘린 사례도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단계에서 제대로 된 계획을 제출하지 않게 되면 이후에 경관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변화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전혀 물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도 4차례나 재심의 결정을 받으면서 조건부 통과했던 사업인 만큼 투명한 정보 제공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가나입니다. 그동안 교과서에서 역사 왜곡 논란이 일었던 제주 4.3이 새해 교과서에서는 위상이 달라집니다. 내년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제주 4.3 관련 내용이 크게 달라졌는데요. 이면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년 전 4.3 희생자 유족회가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교육당국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4.3이 발발한 사회적 배경을 무시한 채 이념적 갈등으로 치부한 국정역사교과서 편찬에 항의한 건데 결국 당시 국정교과서는 폐기 수순을 밟았습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검정을 마무리한 8종의 한국사 교과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주 4.3을 3쪽에 걸쳐 깊이 있게 다뤘는데 역사 교육에서 필수로 이수할 학습 요소로 4.3이 새롭게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4.3을 폭동이나 좌우 대립의 소요 사태로 규정했던 과거 역사 교과서와 달리 광복 이후 통일정부 수립 과정에서 4.3이 발생했다고 기술했습니다. 1947년 3월 1일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경찰의 발포 사건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설 순이삼총과 영화 지슬도 일부 교과서에 실렸는데 문화예술 작품을 통해 굴곡진 현대사에서의 4.3을 청소년이 공감하도록 문턱을 낮춘 겁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마련한 4.3 집필 기준안을 교육부에서 반영한 결과입니다.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으로 갖게 되면 4.3 기술이 틀려집니다. 이전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린 출발선에 섰다. 4.3 유족회와 평화재단은 4.3의 역사와 정의가 이제야 바로 세워졌다며 환영했습니다. 불의에 대한 저항들, 그리고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통일을 이야기하는 이 모습들을 같이 볼 수 있어서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4.3의 정신을 보다 많이 알 수 있지 않을까. 내년부터 전국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제주 4.3을 현대사의 주요 사건으로 배우게 되면서 4.3의 전국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이면입니다. 구자헌 자유한국당 제주시 갑 당협위원장이 낡은 정치를 바꾸겠다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 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구 위원장은 오늘 도민회방에서 출마 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은 허구임이 드러났다며 제주에서 16년째 이어지는 민주당 일당 독주에 제동을 걸고 무너진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다시 세워 서민과 청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촉구 결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앞서 한 번 카지노 허가를 받으면 계속 영업할 수 있는 지금의 운영 방식이 잦은 허가권 양도 양수와 매출 신고 누락 등 제주 카지노 업계에 고질적인 문제를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도의회 2공항 갈등 해소 특위 관련 예산 2억 원을 부동의한 것과 관련해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사실상 도의회와 도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횡포라고 비판했습니다. 비상도민회의는 논평을 통해 관련 예산은 최소한의 도민 자기결정권을 지키기 위한 담보였는데도 원 지사가 모든 것을 걷어차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제주녹색당도 원 지사의 결정에 대해 도민과의 싸움을 선포한 거라며 도의회에 단호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제주 해역에서 사고가 난 통영선적 어선 대성호와 창진호의 실종자 수색이 종료됐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실종자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오늘로 수색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대성호는 사고가 난 지 29일, 창진호는 사고 23일 만으로 두 사고로 선원 6명이 숨지고 10명이 실종됐습니다. 통영시는 실종자 가족들의 뜻에 따라 21일부터 이틀 동안 합동 영결식을 치르고 실종자의 이름을 새겨 넣은 위령비 제막식으로 이들의 넋을 위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제주방송 총국은 연말 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성금을 모금합니다. 오늘 KBS 제주방송 총국에서는 전국을 연결하는 이웃 돕기 특별 생방송 나눔은 행복입니다를 진행했습니다. 성금은 KBS 제주방송 총국에 직접 방문해 맡기거나 계좌 이체 등을 통해 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만남이 헤어짐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하더라도 나는 오늘도 당신을 만나러 꿈속으로 갑니다. 그 길 위에 하얀 눈이 수북이 쌓이고 허한 마음으로 발길을 돌리더라도 나는 오늘도 당신이 그리워 밤새도록 뒤척입니다. 헤어짐이 만남을 다시 기약하지 않더라도 나는 오늘도 당신을 그리며 이렇게 또 하루를 삽니다. 앞서 보신 영상은 제주 한라대 방송영상학과 학생들이 만든 천사라는 작품인데요. 유기견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 영상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내일도 학생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담긴 영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7시 오늘 제주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활짝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많은 영상 참여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짤막 대담 이어갑니다. 최근 제주산 감귤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크기가 큰 감귤의 경우 시장에서 격리 조치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전병화 감귤진흥과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요즘 제주 감귤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뉴스를 통해서 또 주변의 그 농민분들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그 하락 요인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생육기에 3번의 태풍이 내습되었고요. 그다음에 잦은 비날씨 등으로 인해서 그 평년보다 그 당도가 낮고 네. 품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이제 평가되고 있으며 또 하나는 뭐냐면 국내외 경기 침체로 소비가 둔화돼서 이제 감귤을 비롯한 사과, 배 등도 5에서 한 20%까지 이렇게 지난해보다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우리 지금 11월 들어서 수확철에 이제 날씨가 좋아서 품질은 이렇게 좋아지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5kg 한 상자가 5,000원대로 하락을 했죠. 그리고 2L 감귤은 3,000원대로 가격이 하락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로 가격이 좀 약세였던 적 있었습니까, 과거에? 예, 우리가 지금 2L이라 하면 5단계에서 제일 큰 과종을 얘기합니다. 최근 들어 한 3년 동안은 가격이 좋았습니다. 2015년도에 그 수확철에 잦은 비, 날씨 등으로 그 부패과가 다량 발생을 했고 네. 그 수확 지연 등으로 품질 관리 및 가격 형성이 어려움을 겪은 바도 있습니다. 노지 감귤 하루 출하량이 작년보다 지금 10에서 20%인가요? 이제 감소했는데 그럼에도 소비가 부진한 이유 어떻게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하루에 한 2,500톤 이렇게 출하되고 있는데요. 태풍에 의한 잦은 비 날씨에 의한 감귤이 품질이 나빠서 그 국내 소비자들이 소비가 부진한 게 이제 주 원인이고요. 네. 또한 우리 도에서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판촉 행사라든가 할인 행사, 시식 행사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소비자들이 입맛을 한 번 더 이제 사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판촉이라든가 홍보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지금 도의 출하 물량 조절이 시급하다고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유통량 수급 조절에 나서기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까? 예, 현재 도매 시장에 납품되는 물량이 많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은 경기 침체로 이제 소비가 부진하다 보니까 그날 경매되는 물량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비교적 품질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2L 규격 2만 톤에 대해서 이제 시장을 격리하는 사업으로 이제 수매해서 이제 가공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감귤 수급 조절이라고 하면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수급 조절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품질이 나쁜 우리가 출하 규격에서 품질이 나쁜 과종을 출하를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정책을 통해서 네. 막는 거군요. 네. 근데 상품 규격 중에 가장 큰 2L 규격에 이어서 소가라고 하죠. 이제 2S 네, 이 2S 규격이 미만. 네. 또 추가로 수매하기로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그 규모가 확대됐다면서요? 예, 어저께 감귤 출하연합회 전체회의에서 시장이 수급 안정과 상품화를 이제 가공용으로 수급 안정을 위해서 상품화를 이제 도해로 반출을 못하도록 해서 가공용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확대가 된 겁니까? 예, 우리가 가공용으로 처리하는 게 한 3만 톤. 3만 톤. 그래서 네. 이제 2L 이제 수매하는 거 2만 톤 해서 한 5만 톤 정도는 이제 우리가 시장으로 출하를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수매된 감귤들 그럼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예, 우리가 수매된 2L은 큰 과정은 가공 공장에 보내서 가공 처리해서 이제 하고요. 그다음에 규모가 작은 이제 2S 미만은 이제 가공업체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제 그래서 3만 톤을 농장에서 바로 이제 수확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격리시키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2L이다. 또 소가라고 하는 2S다. 이런 규격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어느 정도 크기인지 좀 알 수가 있을까요? 예, 우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단계의 상품 규격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49mm에서 71mm까지가 이게 상품 규격입니다. 그럼 2S는 어느 정도 크기다? 2S는 이제 49mm에서 53mm, S는 이제 54에서 59, M 사이즈는 59에서 63, 그다음에 L 사이즈는 63에서 67.
2L은 67에서 71mm까지입니다. 네. 어쨌든 이제 노지 감귤 가격 회복을 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니터링도 해야겠고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지요? 예, 우리 그 도매시장에 모니터링 요원이 있습니다. 그 모니터링 요원을 통해서 매일 일일 상품 가격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출하되는 물량이 상품이 어떻게 되고, 규격은 어떻게 되고, 이제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는 거를 정보를 우리가 이제 제공해서 여기에 도내에 출하되는 이제 장목반이라든가 선과장에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서 보다 나은 이제 품질이 좋은 감귤이 출하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다할 겁니다. 네. 지금 뭐 그 감귤 농가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목소리를 좀 들을 수 있는 뭐 방법 혹은 뭐 방안들 준비가 돼 있는지요? 예, 우리는 항시 도내 우리 감귤 진흥과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우리 선과장에 이렇게 순회하면서 그 사람들이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듣고 그거를 반영해서 우리가 앞으로 요 수매라든가 격리하는 데 차질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현장에 직접 가서요? 네.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 물량을 뭐 줄인다 이런 방법 사실 과거에도 계속 써왔던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비슷한 대책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한쪽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 도매시장 감귤 가격은 그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현재 그 소비가 둔화돼서 뭐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새로운 감귤 산업 50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속 가능한 노지 감귤 생산을 위해서 감귤원 원지 정비라든가 품종 갱신 사업, 과수 기반 정비 사업을 지원해서 소비자 트렌드에 맞는 감귤이 생산 공급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귤 산업은 제주 농업 경제의 근간이 되는 만큼 맞습니다. 아무쪼록 그 죗값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또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 세계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진 노래, 바로 아리랑이죠. 아리랑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서 끊임없이 전승되고 또 이 과정에서 창작과 개사의 과정을 거치기도 했는데요. 그런 이유로 전국 각지에 이 지역별 아리랑이 존재합니다. 제주에도 아리랑이 있는데요. 그 구성진 가락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지난 토요일 김만덕 기념관입니다. 올해로 3회를 맞은 제주 아리랑 축제가 이곳에서 열렸는데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이분들이 오늘의 출연진입니다. 대구에서 왔습니다. 남양주에서 왔습니다. 예, 우리는 서귀포에서 왔습니다. 고종 황제가 사랑하는 아리랑, 또 명성황후가 사랑하는 아리랑, 그런 것을 부르러 왔습니다. 굉장히 좋죠. 우리 아리랑을 찾아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한자리 할 수 있다 하는 공간도 있어서 좋고.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좀채로 듣기 힘든 제주 아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건데요. 축제의 중심에 제주 아리랑 보존회 강소빈 이사장이 있습니다. 회원들 간의 유대 관계로 제주 아리랑을 하자 해서 아리랑을 불렀지만 이번에 그 사할린 아리랑제를 갔다 오는 토대로 제주도에서도 전국인들이 아리랑을 함께 전국 아리랑을 발표하면 참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번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제주 아리랑 보존회는 지난 2017년 제주 아리랑의 뿌리를 찾고 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설립됐습니다. 제주 아리랑을 연구하고 발굴하면서 창작곡도 발표하고 있는데요. 세계 여러 무대에 오르면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리랑은 아리아리 아리랑이란 여음이 붙은 민요를 통칭하는데요. 지역에 따라 특색 있는 아리랑이 존재합니다.
아리랑이 너무 신나고요. 친숙하고 듣기에 너무 좋았어요. 제주 아리랑은 사설과 곡조에서 육지와 차이를 보입니다. 들어본 적 없습니다. 제주 아리랑 들어본 적 없습니까? 여기 와서 들었습니다. 제주도 아리랑 있다는 거를 전혀 생각 못했는데 막상 들어보니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문화재청 보고서에 들어있는 김두봉 제주도 실기 조천 지역, 우도 지역에서 불려지는 노래에 아리랑이라는 후렴이 들어있다. 이것은 제주도 지역에서 아리랑이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지역별 아리랑 실태조사 보고서입니다. 제주에서 4곡의 아리랑을 확인했다는 점과 함께 사설이 상세히 정리돼 있는데요. 이 자료에 앞서 지난 1932년에 편찬된 제주도 실기에서 꽃아리랑의 가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전자는 있으나 계승자가 없어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건데요. 제주 아리랑을 전승하기 위한 소리 전수관이 지난 일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첫 연습생들은 제주 아리랑 축제 참가자들. 소리를 배우려고 일부러 하루 더 머물렀는데요. 제주 아리랑에 대한 관심이 대단합니다. 제주도는 서우제토입니다. 서우제토. 토속 신앙들이 존재하는 이 제주도이기 때문에 어떠한 걸 나무에서 큰 나무에서 우리가 잘 되십시오 빌 때도 항상 이 서우제 소리를 했습니다. 아리랑 고개로 날만 남겨다오. 아리랑 고개로 날만 남겨다오. 너무 좋죠. 저희가 접하지 못했던 또 박자나 가사나 이런 걸 알게 돼서 너무 기쁘지요. 그 사투리가 너무너무 구수하고 좋아요.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 전부 아리랑이 존재하는데 우리 제주에도 아리랑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제주 아리랑을 널리 알리고 싶은 게 제 꿈이자 목적이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고개로 날만 남겨다오. 남겨줄 마음은 가히 간절나도 시어멍 등살에 몸만 남겨준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오늘 제주 밖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제주에서 본 세상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어제 종합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은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초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최고 80%까지 올릴 예정이어서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진영 기자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68% 정도입니다. 과거보다 올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은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공시가격을 추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현실화율이 낮았던 시세 9억 원 이상 아파트가 주 대상입니다. 시세 9억 원에서 15억 원 아파트의 경우 현실화율을 70%까지 올리고 15억 원에서 30억 원은 75%, 30억 원 이상의 아파트는 80%까지 각각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30억 원짜리 아파트 공시가격은 현재 20억 원 수준인데
24억 원 정도까지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산정하는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기준이 됩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9억 원 이상 아파트의 경우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서울 강남구나 마포구 등 일부 지역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20-30% 이상 늘 수 있어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50% 넘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 세부담 상한 50%가 적용되고 집을 오랫동안 보유한 고령자에 대해선 종부세 세액 공제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가구당 빚이 8천만 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득보다 빚 증가율이 여전히 더 높은데 부동산 구입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를 이승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3월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은 4억 3,191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부채는 7,910만 원으로 지난해 조사보다 240여만 원, 3.2% 증가했습니다. 반면 연간 평균 소득은 5,828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1% 느는 데 그쳤습니다. 이렇게 소득보다 부채 증가율이 높은 건 부동산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령별로 보면 부동산 구매 비율이 높은 40대의 부채가 1억 689만 원으로 1년 전보다 5.7% 증가했습니다. 30세 미만도 빚 규모는 3,200만 원 정도로 가장 적었지만 월세에서 전세나 집 구입으로 옮겨간 영향으로 부채 증가율이 23.4%를 기록해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부채를 일으켰을 때 그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자산 취득이 예년에 비해서 자가 및 전세 비중이 약 9.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전체 가계부채의 대부분은 소득 상위 가구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소득 상위 20% 가구의 부채가 전체 부채의 44.8%를 차지했고 하위 20%의 부채는 4.1%에 불과했습니다. 자산으로 보면 상위 20%의 자산이 지난해보다 3.5% 는 반면 하위 20%의 자산은 오히려 2.8% 감소해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다만 공공지원 확대 등에 따라 소득 불평등은 지난해보다 개선됐습니다. 소득 상하위 20%의 격차를 뜻하는 5분위 배율은 6.54배로 지난해 6.96배보다 줄어 2011년 바뀐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은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요.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으로 생계 곤란 같은 이 경제 문제가 많은데 충남 아산시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줄이기 위해 연이율 29%의 적금을 내놔 주목됩니다. 보도에 한솔 기자입니다. 지난 9월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편이 생활고 끝에 아내와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경제적 어려움은 극단적 선택의 주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를 보면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응답한 사람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든 경우가 약 3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처럼 벼랑 끝에 선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이달 초 금융기관과 연계해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연이율 29.22%의 이례적인 적금을 내놨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경험이 있거나 중증 우울증 환자 혹은 자살자 유가족이면서 중위소득이 120%보다 낮은 시민이 대상입니다. 솔직히 저도 지금도 부담이 되긴 돼요. 근데 부담보다는 나중 1년 후에 이제 그게 저한테는 큰 희망으로 돌아올 것 같아서. 각 자치단체 복지 담당 부서에서도 긴급 지원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긴급 생계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저희 자원과 또 기타 자원을 연계를 해서 그 맞춤형으로 지원을. 아산시는 이달 말까지 신청자 100명을 모집하고 시민 반응에 따라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통했던 주유소 운영이 제주에서도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가 많은데요. 국내 정유사들이 몰려있는 울산 지역도 올해 10곳이 문을 닫는 등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홍희 기자입니다. 편도 3차로 도로 옆에 있는 주유소입니다. 주유기는 모두 철거되고 쓰다 남은 비품들만 덩그러니 나뒹굽니다. 경영난으로 휴업을 신청한 뒤 6개월째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가면 갈수록 보니까 힘들어지는 것 같더라고. 평상시 차 들어오는 대수 그냥 우리가 얼핏 봐도 많이 줄구나 그런 걸 느끼죠. 이처럼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 주유소가 늘며 주유소 수는 해마다 줄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울산 지역에서 영업 중인 주유소는 246곳. 5년 전과 비교하면 10% 넘게 줄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10곳이 넘는 주유소가 문을 닫은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거리 제한 규정이 풀리고 정부 주도로 알뜰 주유소까지 생겨 무한 경쟁 체제에 돌입하며 폐업하는 주유소가 속출하는 겁니다. 전기차 충전부터 택배까지 수익성 모델을 늘려보지만 정유사 직영주유소 등 일부 주유소에 국한된 얘기입니다. 부대 사업을 할 여유 공간이 없고 경영난으로 투자비를 대기도 힘든 주유소가 대부분입니다. 일반 주유소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고 있습니다. 투자하기 위해서는 일단 금전적인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주유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은행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친환경 자동차로의 대전환도 이뤄지면서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던 주유소가 이제는 생존을 걱정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KBS 뉴스 김홍입니다. 현재 모든 비는 그치고 차가운 북서풍이 불고 있습니다. 밤새 기온이 계속 떨어져서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6도가량이 낮은 7도로 출발하고 체감온도는 4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출근길 옷차림을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도 오늘보다 크게는 10도나 더 떨어지겠는데요.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차가운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해수면을 만나 형성되는 구름대 영향으로 북서부와 산지는 내일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7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10도 안팎, 남부 지역은 14도 선에 머물러 예년 이맘때 기온 분포를 나타내겠습니다. 오늘 전해상에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겠습니다. 해상 활동하시는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내일 새벽엔 서부 앞바다와 남쪽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앞으로 내내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101명이 내년 4월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어제 노사 양측이 전격 합의했는데요. 올 한 해 다양한 직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과 함께 정규직 전환을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 제주대 병원 외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와 도내 공영버스 운전원 등도 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공공분야 정규직 전환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죠. 하지만 이게 예산 등의 산적한 문제와도 직결돼 있어 실현 과정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안정적인 고용 정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가 정당한 대가를 받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